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바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그 안에 숨어 있는 핵심 개념어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네, 그냥 교과서 내용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 그걸 찾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는 개념 보석이라고 부르는 이해, 과정, 가치 개념들을 찾는 걸 다뤘잖아요. 네, 그랬죠. 재료들을 모으는 단계였고요. 오늘은 바로 그 보석들을 가지고 한 학기 수업, 아니 어쩌면 평생 학습의 어떤 기둥이 될 핵심 개념어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말하는 3단계 발견법이 있더라고요. 5학년 과학, 용해와 용액, 단원을 예시로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아, 예시가 있어서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네. 첫 단계는 개념 보석 펼쳐놓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찾았던 이해 관련 단어들, 뭐 농도, 표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과정 관련해서는 정량적 비교 같은 것들. 맞아요. 그리고 가치 관련해서는 정확성, 객관성 같은 것들. 이걸 일단 쫙 펼쳐놓고 한눈에 보는 거죠. 마치 요리하기 전에 재료들을 다 꺼내놓는 것처럼요. 딱 그거죠. 재료 파악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핵심 개념어 찾기입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그렇죠. 이 펼쳐놓은 단어들 중에서 뭐랄까 가장 중심이 되고 계속 나오고 이 단원의 어떤 뼈대 역할을 할 만한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기준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가이드에서 질문을 던져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 단어 없으면 이 단원 설명이 되나? 아니면 이건 진짜 애들이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는? 가장 좀 추상적이면서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는 뭘까? 뭐 이런 거요. 아,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농도, 비교, 표준, 정확성, 관계 이런 후보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냥 외워야 할 단어가 아니라 학생들이 계속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생각의 씨앗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후보들을 추리고 나면 이제 3단계, 가이드에서는 리트머스 시험지 단계라고 하던데요. 아, 리트머스 시험지.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이게 진짜 핵심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최종 점검 단계인 거죠.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두 가지요? 뭘 보나요? 첫째는 이 찾아낸 개념어들이 교과가 원래 추구하는 핵심 역량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이 되는가? 아, 교과 역량이요? 예를 들면 과학 같으면 뭐 탐구 능력이나? 그렇죠.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 같은 거요. 가이드 예시처럼 비교나 정확성 같은 개념은 과학적 탐구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런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거고요. 네네, 이해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준이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바로 학생들의 실제 삶과 이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 삶과의 연결. 하긴 아무리 중요해도 애들 삶이랑 따로 놀면 그렇죠. 그냥 박제된 지식이 되기 십상이니까요. 그래서 가이드에서는 삶과 연결하는 질문을 직접 만들어 보라고 제안해요. 삶과 연결하는 질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농도 개념이라면 혹시 미숫가루 타 마실 때 너무 진하거나 묽었던 적 없어? 그게 농도랑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하, 경험이란 바로 연결되네요. 네. 정확성이라면 요리할 때 레시피에 적힌 양념량을 정확히 넣는 거랑 약사 선생님이 약 지어줄 때 양을 정확히 재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 주변에서 또 언제 중요할까? 이런 식으로요. 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개념이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 들겠는데요. 맞아요. 때로는 이런 질문 하나가 개념의 생명력을 확 불어넣거든요. 그렇군요. 아,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핵심 개념어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아까 가이드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더 중요한 걸 만들기 위한 재료 모으기 과정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핵심 개념어 자체가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핵심 재료가 되는 거죠. 더 큰 그림이요? 뭘 만드는 데 쓰이나요? 크게 두 가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첫째는 핵심 아이디어, 뭐 다른 말로는 큰 생각, 빅 아이디어라고도 하는데요. 핵심 아이디어, 큰 생각. 네. 찾아낸 핵심 개념어들을 잘 엮어서 그 단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좀 깨달았으면 하는
일반화된 지식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 문장이요. 개념어들을 조합해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농도, 관계, 표준 이걸 엮어서 용액의 농도는 용질과 용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된 방법이고 이게 과학적으로 소통할 때 경확성을 높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학생들이 진짜 가져가야 할 그 단원의 어떤 정수 같은 거죠. 와, 그냥 단어만 아는 거랑 차원이 다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재료는 바로 탐구 질문입니다. 이 핵심 개념어들이 학생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탐구 질문의 씨앗이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정확성이라는 개념어에서 출발해서 과학 실험할 때 왜 정확성이 중요할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정확성이 좀 무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핵심 개념어가 학생들의 생각을 점점 더 깊고 넓게 이끌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핵심 개념어들이 학생들의 전체 학습 여정을 짜는 어떤 설계도,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야, 듣고 보니까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수업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요, 그 자료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주제어하고 핵심 개념어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하고 또 실제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지점입니다. 이게 그렇게 다른 건가요?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겉보기엔 비슷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가이드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용해, 온도, 설탕물 이런 단어들은 주제어에 해당해요. 주제어, 특정 단원의 내용 같은 거요? 그렇죠. 그 특정 단원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용을 다루는 단어들이죠. 그 단원을 벗어나면 사실 잘 안 쓰일 수도 있고요. 네, 약간 일회성 느낌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관계, 변화, 조건, 정확성 같은 핵심 개념어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특정 주제를 넘어서서 여러 학문 분야나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두루두루 적용될 수 있는 훨씬 더 크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순간을 초월해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설탕물이라는 주제어를 가르칠 때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관계나 조건 같은 더 본질적이고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설탕물 녹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한 사실만 알려주고 끝낼 건지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후자에 머무르면 그냥 단편적인 지식 암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배움이 거기서 멈출 위험이 크죠. 핵심 개념어에 초점을 맞춰야 아이들의 사고력이 진짜 길러지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용어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랑 연결되는 문제였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 개념어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결국은 겉핥기식 지식을 넘어서 학생들이 진짜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좀 막막하고 이게 맞나? 깊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가이드에서도 그 점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정답을 딱 찾는 것보다도 어떤 단어가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 과정이 중요하다. 네. 꾸준히 연습하고 고민하다 보면 현상 너머의 어떤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 그러니까 개념을 통해서 배움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그런 힘이 길러질 거라고 봐요. 네,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교실 밖,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수많은 뉴스나 정보들 속에서도요, 한번 주제어와 핵심 개념어를 구분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 좋은 제안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건, 주제어를 접했을 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뭐랄까 권력이라든지 시스템, 변화, 아니면 인과관계 같은 핵심 개념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이런 시도가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